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주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민주신문, 한 20년 된 주간지랍니다. 신문은 이게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 기사가요,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기사 제목이요. 기사 제목은 이제 명심 위에 의심, 정청래, 김어준 등이 없고 본인 정치 나서나, 이런 데 기사입니다. 명심 위에 의심이 있다. 명심이라는 게 이재명이죠. 명심. 근데 그 위에 김어준, 의심이 있다. 그런데 정청래는 결국은 김어준이하고 손잡고 자기 정치, 본인 정치 나서나, 이 말은 결국 이재명하고 대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비슷한 게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가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허민. 그 기자님들이 비슷한 내용인데 기사를 썼어요. 허민. 이분이 정치 카페 아주 과학적으로 기사를 상당히 잘 씁니다. 허민. 문화일보에. 이분의 기사 제목이 뭐냐? 1시간 전에 기사 제목이요. 선동적 언어 쏟아내는 정청래. 팬덤에 고용당한 정치 상업주의자다. 그러니까 정청래는요, 선동적인 언어를 막 쏟아내는데 당원들 팬덤에 고용당한 정치 상업주의자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칼럼의 결론도요, 결국은 정청래하고 이재명이가 대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는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전체 국민, 어떻게 보면 민심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민심을. 전체 국민. 그런데 정청래는요, 자기 꿈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당심, 결국은 당원들 마음, 당심만 보고 야당하고 전면전을 벌이되니까. 그래서 결국 당심만 바라보는 정청래와 그 다음에 민심까지 봐야 되는 이재명, 둘이는 바라보는 바가 틀리다. 결국은 대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칼럼입니다. 허민 기자, 문화일보에. 그러니까 허민 기자 칼럼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신문의 기사가요.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봅니다. 결국은 정청래는 어차피 이재명이하고 전혀 틀립니다. 스타일이나 뿌리가. 일시 친명 행세를 했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는요, 또 어차피 친문 행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라는 자는요,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박지를 못하는, 한마디로 자충우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가 정청래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도 확실하게 이재명은 노골적으로 박찬대를 밀었고, 그래서 현역 의원 150여 명이 박찬대 편에 선 거예요. 실제 정청래 편에 선 사람은 한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 권리당원, 이게 이재명이가 자업자득이에요. 이재명이가 원래 권리당원 표를요, 원래는 대의원들이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인데, 이재명이가 규정을 바꿔가지고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17표, 이런 식으로 3분의 1로 축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55%로, 대의원은 15%로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권리당원도 이재명이가 통제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청래가 압승을 했는데, 문제는 정청래가 김어준이하고 노골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거죠. 김어준이가 주최한 행사도 가고요. 방송도 3번인가 출연했습니다. 3-4번 출연했을 거예요. 박찬대는 한 번도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정청래의 꿈은 뭐냐? 꿈은요, 자기가 건국대학교 과대표 출마했을 때 공약이 미래 대통령 정청래. 처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이런 자입니다. 뭐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는 이게 뭐 어림도 없죠. 정청래가 대통령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 꿈은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는 이게 끝까지 무조건 이게 당원들 뜻만 받들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게 그 국민의힘 야당하고는 이게 그 상대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오로지 이게 그 당원들 뜻만 받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하고는 끝까지 원수처럼 끝까지 그 척을 지고 강경 1번도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원들이 원하는 아주 그 강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 추석 전에 방송 개혁한다. 방송 장악이죠. 그 다음에 그 검찰 개혁, 검찰 장악 없앤다. 그 다음에 그 사법 개혁까지 하겠답니다. 판사, 대법관을 뭐 30명만 늘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이게 그 지지층만 바라보고 그날에 그 강경 1번도로 나가면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당원들이 마음을 얻어서 다음에 그 경선할 때 또 대선까지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정청래는 절대 협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하고는 특히 안 할 거예요. 악수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사과 안 하면. 근데 뭐 사과할 일이 뭐 있어요. 결국은 그 정청래와 국민의힘은 극한 대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재명은 좀 달라요. 이재명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미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뭐 선거할 게 없잖아요. 자기 어느 사람이든지 누가든 대통령이 되면요. 좀 자기는 이게 그 꿈이 있겠죠. 뭐 성공한 대통령 남고 싶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쇼라도요. 여야 회담도 하겠다. 여야 회담을 하는데 근데 정청래가 악수도 안 하면요. 웃기잖아.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여야 회담을 하겠다. 영수회담을 자주 소통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 예를 들어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데 그럼 이게 정청래도 오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 대통령실에서 뭐 3자회담, 4자회담 하잖아요. 그런데 정청래가 국민의힘하고 악수도 안 하고 인사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여야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이게 모양새가 완전히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정청래가 사고 치가지고 노골적으로 급하게 밀어붙이면요. 결국 이제 그 유탄은 누가 맞냐? 바로 이게 그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청래가 강경 일변도로 예를 들어 이게 뭐 언론 개혁한다고 방송 다 때려잡고요. 그러면 이게 또 역풍이 불잖아. 또 이제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 다 없애고 또 이제 그 사법 개혁한다고 특히 대법관이나 사법부를 장악하려면 엄청나게 역풍이 불고요. 그게 고스란히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사고는 정청래가 치고 피해보는 거는 이재명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 이재명과 정청래는요. 완전하게 그 대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게 제처럼 보는 게 문화일보의 그 허민 기자 그리고 이제 민주신문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그 정청래는요. 김어준하고 손잡고 강경 일변도로 완전히 야당을 타도 대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재명이는 쇼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여론, 민심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게 그 여야 소통 왜냐하면 이게 자기는 대통령의 자리니까 이런 데 여야 영수회담이나 소통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결국 정청래하고 이재명이는 바라보는 게 노선이 틀리다. 따라서 이게 그 대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 그 정청래가요.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가 될 겁니다. 계속 그 사고 뭉치니까 정청래가 계속 뭐 당원들만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그 개혁이 아니죠. 이런 사고 칠 때마다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그 급전직하 하면서 이게 그 이재명 정권의 가장 문제,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저는 정청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게 이재명이 아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정청래보다는 정치가 한 수 위죠. 그 비교도 안 됩니다. 정청래보다는 이재명이가 한 수 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노골적으로 박찬대를 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몰랐던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도요. 대통령도 당선되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옵니다. 바로 이게 항상 미래 권력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부터 당원들이 이재명을 옛날처럼 떠받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마음대로 당원들을 이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의 뜻이 박찬대에 있는 건 알아요. 당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알아요. 그래도 60%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정청래를 선택한 거예요. 왜? 정청래가 근데 막 국민의힘을 없애고 싸우겠다 하니까 정청래를 선택한 거죠. 더 선명하게 싸우겠다니까. 그리고 특히 대의원들 있죠. 대의원들은 원래 현역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의원들도 장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면 호남에 가면 국회의원들은 전부 박찬대에 있거든, 대부분. 특히 전라남북도. 그런데 대의원들을 보니까 정청래하고 박찬대가 별 차이가 안 나요. 이 말은 국회의원들도 대의원 장악이 안 된다. 특히 호남은요, 대의원들이라는 게 전부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이런 게 대의원인데요. 초선들, 국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기존에 오래된 대의원들을 장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의원 표도 호남에서는 정청래와 박찬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박찬대가 압도적이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당원들은 완전히 독자로 돌아선 거고요. 대의원들도 현역 의원들이 장악이 안 된다. 그래서 정청래가 압승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문제는 정청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독주 하면요. 이게 자기 정치거든요. 정청래한테는 그게 도움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명하게 개딸들 당원들하고 바라보고 막 마음대로 그냥 야당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요. 당원들은 환호합니다. 야, 잘한다, 정청래. 화이팅! 합니다. 그러나 항상 역풍이 불잖아. 그 역풍은 다 누구한테 간다? 전부 이재명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적이 이제 정청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싸울 줄을 모르니까 지금 지리멸렬에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무서운 게 아니야. 오히려 정청래가 개 난리를 치면 고스란히 역풍이 이재명이한테 간다. 결국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개딸 당원들만 보고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다가 결국은 이재명 정권을 발등을 찍어서 이재명 정권을 폭삭 망하게 하는 이런 짓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에 이재명이가 정청래, 박찬대 누가 되든 관계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노골적으로 밀었죠. 박찬대를.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정청래 당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으로서는 여야 회담이나 할 게 많은데 정청래는 어제도 돌면서 국민의힘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송원석 대표도 정청래하고 악수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거는 결국 이재명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앞으로 정청래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가속화된다.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